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된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강원도와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둔 중산그룹이 중국 관광객의 강원도를 유치, 관광상품 공동 마케팅에 나서기로 하는 등 공동 관광 세일즈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관광객의 강원도 유치 등을 위한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산그룹은 중국 내 뷰티숍 사원들의 한국 연수를 위해 도내 기업 솔올케이와 뷰티 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며 중산그룹 회원 대상 연수 유치 캠페인 등 각종 홍보에 나섭니다. 도는 중국 연수단의 도내 관광지 방문 시 맞춤형 관광 정보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충남 청양군은 지난 13일 목면 모덕사에서 강준배 군수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함 최익현 선생 항일거의 제112주년 기념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대통령 헌화를 시작으로 제향, 행장 낭독,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제는 조선 말기의 대학자이며 의병장으로 일제 침략에 대항해 살신성인한 면함 최익현 선생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고 나라에 충성을 다한 높은 뜻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13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4일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2018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한마음 치매 극복 전국 걷기 행사에는 3,500여 명이 참가해 치매 관련 사업 안내 부스와 치매 선별 검사 등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치매 파트너 발대식 및 퍼포먼스, 치매 예방 운동법 시연 및 부대 행사가 실시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증가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관심과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3만 2천여 명의 치매 파트너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막 그 순간숨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 막.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존경보제 상황실의 확대 운영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오존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 오존경보제 상황실이 올해는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예년보다 한 달 더 확대 운영됩니다. 이에 오존경보는 시간당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북 경주시가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위해 덕동댐 내 토사 100세제곱미터 준설에 대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덕동댐은 1975년 건설된 용수 전용댐으로 총 저수량은 3,270만 세제곱미터인데 봄이 오면서 내린 비로 덕동댐 수위가 현재 58%로 올랐지만 극심한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 초에는 덕동댐 수위가 30%까지 떨어지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가뭄 피해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덕동댐 담수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0만 톤 규모의 대규모 준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반기 특별채용에 이어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산하기관에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먼저 상반기 채용이 진행되는 42명은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로 행정직과 전일제 전산직이며 기존 필기시험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 채용입니다. 이로써 진입 장벽을 낮춰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놀이형 교재와 가상현실 등을 통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나섰는데요. 국토부는 2016년 7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과 대한노인회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2년간 약 30만 명에 대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 고령자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지리산 야생에는 반달가슴곰이 존속 가능한 개체 숫자인 50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월부터 지리산 반달가슴곰 새끼 출산을 조사한 결과 어미 8마리로부터 총 11마리가 태어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 초 야생 반달가슴곰 암컷 2마리가 2마리씩 총 4마리를 출산한 사실을 동면 포획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야생 반달가슴곰 4마리가 1마리씩 총 4마리 새끼를 출산한 게 울음소리 등으로 확인됐고요. 이로써 8마리가 새 식구가 된 셈입니다. 어미곰들은 지난해 6월에서 8월께 교미기 각기 다른 수컷들과 활동했으며 지리산 일대 바위굴 등에서 겨울잠을 자다 올해 1월 말께 출산한 것으로 공단은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